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망한 것처럼,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우리 경제가 작살이 난 것처럼 그렇게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무능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 죽었다. 지금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이 적폐들이 실행하고 있는 작전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번 이 최저임금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선수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번 따져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작년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작년 12월 14일 날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중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마중 나온 중국 인사가 급이 낮다고, 영접을 나온 인사가 그 쿤슈안유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장 조리, 그러니까 장관 밑에 차관, 그 차관도 아니고 차관 복급 인사가 나왔다고 난리 개난리를 치면서 까대기 시작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면 차관급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관 자리가 비었어. 원래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아직 새로운 사람이 임명이 안 됐어.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공석이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온 건데 홀세 받았다고. 아니,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거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실제로 홀대를 받았다고 하면 이 예의도 모르는 오랑캐 새끼들 하면서 중국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등신같이 홀대받고 왔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우리 대통령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놈들 이거 어느 나라 언론이야? 중국 언론이야?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 경호원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 경호원들은 뭐하고 있었냐. 우리나라 기자가 이 중국 경호원들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까대고 그랬죠. 아니, 무슨 중국에 패싸움 하러 갔어? 우리나라 사람이 맡고 있는데 뭐하고 있었냐, 그런 식이야. 대통령하고 경호원들은 이미 행사장에 들어갔고, 밖에 있던 기자들도 대통령을 취재하겠다고 이제 행사장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중국 경호원들이 막은 거지. 중국 경호원들이 행사장에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우리나라 기자가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중국 경호원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야, 기자가. 자, 외국 정상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통제를 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경호원이 어떻게 해야 돼? 제압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제압해야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막 들이댄다고 그냥 보내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제압을 해야 되죠. 우리야 뭐 기자라면 웬만하면 봐주고 넘어가주고 하지만, 중국은 기자가 이름만 기자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키는 일만 하고 통제하면 그 통제에 따르거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호원인데 기자라면서 이렇게 막 들이댄다고 통제를 풀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보내줄 것 같아? 당연히 제압을 할 거고 끝까지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반항을 하면 폭행도 할 수 있는 거죠. 경호원들이 왜 다 유단자겠어. 폭력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최후에는. 그래서 다 유단자들이잖아 경호원들이. 근데 중국 경호원이 심하긴 했죠. 제압해서 기자를 제압해서 넘어뜨렸어. 근데 그럼 됐는데 그 넘어진 기자를 막 구두발로 박쳐 돌린 거야. 머리를. 넘어져 있는 기자를. 그건 너무했지. 기자가 그렇게 들이대는 건 그 경호원도 처음이라서 기자가 들이대네? 당황스럽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게 중국 수준인 거지. 언론을 상대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비판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야. 우리 기자가 맡고 있는데 청와대 경호원들은 뭐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중국 경호원들하고 우리 대통령 경호원들하고 어떻게 뭐 패싸움이라도 한번 해야 돼? 했어 그때? 실제로 그랬다면 아주 볼만했겠네.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막 응? 아주 볼만했겠어. 대통령하고 경호원들은 이미 행사장에 들어갔고 기자들은 행사장 밖에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잖아.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 경호원들은. 알면서 왜 그래. 이 언론을 대하는 중국의 수준 낮음 그거를 비판을 해야지. 그걸 또 왜 우리 대통령을 까는 그 소재로 쓰냐고.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그 두 번째 짓거리가 바로 평창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자 아이스하키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한다고 난리를 치고 북한 응원단이 뭐 가면을 쓰고 응원을 했나봐요. 근데 그때 쓴 가면이 뭐 김일성 가면이다 라면서 난리를 치고 김여정이 턱을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목에 깁스를 했다고 그 난리를 치고 거만하다고 하고 막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이라는 드립도 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평창올림픽 망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평창올림픽 경제적으로도 남문장사했고 결국 김여정이 김정은 친서 가지고 와서 남북정상회담 하자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이어서 북미회담까지 갔잖아요. 잘 됐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그 6.13 지방선거 즈음에서 김경수 선수를 엮으려고 이 드루킹 특검을 해달라고 자유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고 어떤 이름 모를 그 청년한테 턱을 맞아가지고 목 보호대를 하고 막 생쇼를 해가지고 결국 특검을 하기로 해줬고 또 이재명 선수를 잡아뜨리려고 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 선수들한테 흠집내서 지방선거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정말 말 그대로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드루킹 특검은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됐고 이재명 선수를 까대던 그 사람들은 법원에 지금 법원에 가게 생겼고 다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자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한참 저것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네 번째, 바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좋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최저임금 때문에 아주 그냥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죠. 언론 보도만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저기 어디 이름 모를 제3세계 저개발 국가의 경제 상황보다도 더 안 좋아. 북한처럼 국민들이 굶어서 죽어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럴 정도로 경제가 아주 그냥 다 작살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이 경제 문제 사실일까요? 자,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것들이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있는 사실도 없는 것처럼 지들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기사가 아니라 아주 소설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주 8월 20일에 그 문화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제목이 올해처럼 폐업 신고 많은 경우는 처음이다 라는 거였는데 2017년 그 자영업 폐업률이 87.9% 그리고 2016년보다 10.2%가 증가를 했다면서 급격한 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 사업주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기사를 냈는데 얘네들이 그 근거로 했던 2017년 폐업률 사실은 2016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자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박근혜 정부의 폐업률이 문재인 정부의 폐업률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률이 높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거야. 아니 그 이전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의 폐업률이 높은 게 어째서 지금 정부인 그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때문이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덮어놓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을 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기사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7월 21일 한국경제신문 거기에서 그 제목이 이 자영업 10곳 문 열면 8.8곳이 망했다 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영업 그 업종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업 그것만 뽑아가지고 폐업률을 산정해서 8.8곳이 폐업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 한 반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나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성적만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반 학생들의 성적이 형편이 없다. 아주 똥멍충이들만 있는 반이다. 라고 하는 식이죠. 평균을 내려면 잘하는 성적 좋은 학생의 평균이나 성적이 좋은 학생의 점수 성적이 뭐 나쁜 학생의 점수 다 이렇게 한꺼번에 평균을 내서 해야 그게 이제 올바른 평균인데 성적이 나쁜 학생들 것만 뽑아가지고 평균을 냈으니 당연히 성적이 나쁘게 나오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폐업률이 높은 업종들만 골라서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업원을 쓰는 자영업이 29.1% 그리고 가족들이 하거나 아니면 그 종업원을 쓰지 않는 그런 자영업자가 70.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영향을 안 받는 자영업자가 3분의 2가 넘어.
70.9%니까.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그 자영업자들이 폭망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종업원이 있는 그 자영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7만 5천여 명이 더 늘었어.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다 폭망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최저임금으로 문재인 정부를 억지로 덮어놓고 깔려다 보니까 이런 소설들을 쓰는 건데, 이거는 기사가 아니야. 기사가 아니고 지들 마음대로 창작해낸 소설, 그런 거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지들 마음대로 기사가 아니라 소설들을 이렇게 쓰고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에서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폐 세력들은 이 4가지 뿐 아니라 매일매일 뭐든지 꼬투리 잡아서 조작을 하고 함정을 파고 물어뜯고 핥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들 작업질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야, 쟤네들은. 얼마 전에는 또 그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험료를 올릴 거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폐지해라. 가입할지 말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라면서 이 댓글 알바들이 열심히들 작업을 했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그 자문안으로 넘어온 그 내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그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고, 논의될 것이라고 하셨고, 중앙대학교 그 김현명 교수님도 국민연금 그 고갈된다는 소리는 소설이다. 소설 쓰지 마라. 이렇게 팩트로 조지니까 지금 잠잠해졌어요. 그 얘기는. 이거는 이 국민연금 그 자문위원 중에 적폐들의 멤버가 껴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이 난리를 치게 만든 작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곳곳에 적폐들이 숨어서 작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 그리고 그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거라면서 서민들 다 죽는다고. 근데 그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니까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라, 그런 소리는 안 해. 언론이라는 것들이 이 기업들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기업들 전기료 그 올리라는 소리는 안 해. 그건 안 하고 가정용 전기료, 그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 다 죽는다, 그런 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이 전체 전기 소비량에서 그 가정용 전기는 10점 몇 프로 밖에 안 돼요, 사용하는 게. 산업용 전기료만 좀 올리면 가정용 전기는 그냥 아주 값싸게, 뭐 거의 공짜로 쓰게 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산업용 전기료 얘기는 안 해. 얍삽한 새끼들이야. 언론이 아니야, 이것들. 이 가정용 전기료 깎아주고 대신에 산업용 전기료를 올린다고 하면 아마 기업들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칠 거야, 쟤네들. 그래서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니까 원전을 다시 가동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찰나에 한수원에서 발표를 하죠. 원전을 가동하기로 했다. 올 여름에 가동할 거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니까 원전을 다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전이 필요한 건데 원전을 폐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원전 폐기 정책을 폐기해라. 그랬었죠, 얼마 전에. 이게 한수원에서 발표를 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올 여름에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발표를 한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저것도 이렇게 난리를 친 건데, 근데 올 여름에 그 재가동하기로 한 원전, 그거는 이미 재가동하기로 올해 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냥 재가동을 하게 되는 거야. 올 여름에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건 빼고 여름쯤 돼가지고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발표를 한수원에서 하게 된 거죠. 이 점검을 끝내고, 원전을 점검을 끝내고 다시 재가동하기로 이미 예전에 다 계획되어 있었다 라는 내용은 빼고 원전을 재가동한다고 발표를 그냥 한 거야, 한수원에서.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건데, 혹시 이거 짜고 친 거 아닌가, 응? 짜고 친 거 아닌가 싶어요. 한수원에서 그런 발표를 싹 하고, 응? 언론과 야당에서는 그걸 근거로 물어뜯고 하기로 작전을 짠 게 아닌가 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아냐? 이 한수원 사장 수상해. 저쪽 적폐들 중에 그 원전 마피아 쪽, 그쪽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이 그 곳곳에 숨어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며칠 전에 통계청장 교체했잖아요.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이제는 통계를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냐 라면서 이 개거품을 보고 막 들이대고 있는데,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분기별 가계 동향조사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표본이 잘못된 건데,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통계를 내는 방법이 달라져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분모가 커진 거야. 지난해에는 표본 가구가 5,500가구였는데 올해는 그게 8,000가구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하려면 작년에 조사했던 그 가구수 그대로 소득이 늘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구수로 늘려가지고 통계를 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줄었다고 나오지. 통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분모가 커지니까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 이런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분모 값이 갑자기 커졌어. 그럼 당연히 값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통계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야당은 그 통계를 조작하려고 이렇게, 응? 통계청장을 자르고 이렇게 새로운 통계청장을 꽂은 거 아니냐 라고 답을 대고 있는데, 뭐 청와대나 여당은 그게 아니라 차관급 정기 인사를 그냥 한 거다, 인사 처리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건 상관없고, 내가 볼 땐 그 통계청장 그 교체한 거 잘했어요. 잘했다고 봅니다.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저 양반 저 이상해 싶을 정도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에 반대적인, 부정적인 그런 통계 자료만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의심을 했고, 뭐 어찌되었건 저는 잘했다, 잘 바꿨다, 잘 잘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거나 혹은 오히려 잘된 일인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흠집을 내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 이 적폐로 의심되는 그런 인간들이 숨어서 압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왜 그럴까? 이 경제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는 그 광고 때문이죠. 언론사가 뭘로 먹고 살겠어요? 광고죠, 광고. 광고를 어디에서 주냐면 기업들이죠. 기업 중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아주 VVIP인데, 이 재벌 대기업에서 광고를 받아야 언론들이 먹고 사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게 그 서민들 소득을 늘려서 빈부격차도 줄이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건데, 이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언론사에 광고도 많이 주고 할 텐데, 광고 하나 안 주고 아무 쓸데도 없는 그 서민들 소득이나 늘게 해주겠다니, 얘네들이 보기에는 이 밥줄 끊기는 정책인 거죠. 밥줄이 끊기는 정책인 거야. 이명박근혜 때처럼 재벌들이 이 노동자들을 아주 쪽쪽 다 빨아먹고 배가 막 불러가지고 광고도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제 정책을 하겠다니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을 까대고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움 붙이면서,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면서 분배보다는 그 성장, 그죠?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안 까. 김동연은 안 까고 그냥 두면서, 장하성 실장은 그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연 그 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을 서로 이간질 시키면서도 결론은 항상 장하성 실장을 잘라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재벌들이 계속 성장해서 돈을 벌어야 광고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장하성 실장이 재벌들에게 갈 돈을 자꾸 서민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이 재벌들에게 그 불리한 정책을 펴는 것 같으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아니에요. 지금 광고 영업하는 거야, 쟤네들은. 아주 한심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재벌 대기업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하는 거죠. 장충기 문자에 나왔잖아. 충성 하면서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이거.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광고다. 이 광고를 주는 재벌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재벌들보다는 서민들 경제를 위한 그 경제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빨리 갈아치워야 될 정부인 거죠. 여기에 차기 대권을 잡고 이명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미당하고 서로 이해가 맞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재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거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다 싹싹 긁어서 배가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언론사에 광고도 막 비싼 걸로 막 주고 할 거니까 서로 이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까대고 공격해대고 하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그 알바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밖에서도 댓글 작업을 막 하고 시위대도 조직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도 하게 할 수 있고 민주당 내의 그 차기 대권 주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언론들은 기사로 방송으로 문정부 까대고 민주당 선수들 까대고 지금 이 적폐들이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 모아서
대대적인 아주 예?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마침 지난 토요일에 민주당에서 새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됐어요. 이 선출된 인물들을 보니까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이 이해찬 대표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고위원들도 다들 개혁적이고 적폐들의 수작에 흔들리지 않을 그런 분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야. 까딱 잘못하면 저 적폐들한테 잡아먹힐 뻔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현명하게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로 뽑힌 그 민주당 지도부가 잘할 겁니다. 근데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을 함께 몰아줘야 됩니다. 저 적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났으니까 전모 그 의원님도 지난번처럼 그 승복 못하고 계속해서 뒷다리 잡고 그러시지 말고 함께 힘을 모읍시다. 안 그러면 그 다음 총선에서 공천 힘들어요. 이번에 증명됐잖아요. 지금 그 손잡고 있는 그 세력들 힘이 없다니까요. 함께 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투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3등 했잖아요. 꼴찌. 그 정도야. 괜히 심통 부리지 말고 힘을 뱉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 세력, 작전 세력에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또 노란하지 마시고 전모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트위터나 팟캐스트에서 이 열심히 활동하는 그 K모씨, 당신도 조심해.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많아. 당신이 그 전에 박근혜를 찬양하고 진보 세력들을 비난했던 그 트윗 올린 거 지금 막 돌고 있잖아. 당신 그러다가 드러킨 꼴 나요. 예? 이제 그만해. 내가 당신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다 까발려치고 개쪽당하기 전에 그만해. 알았지? 자, 여러분 갈 길이 멉니다. 정신 바짝 챙기시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영상에서 이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